코스피 4천. 단순한 숫자 같지만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동시에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4천은 단순한 지수 레벨이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여름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했을 때 모두가 4천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듯 보였던 길은 닫혔고 긴 조정과 회의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4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 그리고 우리 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올까 안 올까라는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월봉 차트가 보여주는 큰 돈의 흐름, 정부와 연기금의 힘, 미국 금리 인하와 글로벌 자금의 이동,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각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4천이라는 숫자가 허상인지 아니면 눈앞의 현실인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본 큰 돈의 흐름, 기술적 분석의 비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봉과 주봉에 시선을 둡니다. 단기 매매자에게는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돈, 즉 기관 연기금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일봉이나 주봉보다 월봉에서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월봉 차트는 하루의 소음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성과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제가 월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큰 돈은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의 급등락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충격일 수 있지만 기관은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전략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월봉을 보면 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기술적 분석 도구인 MACD와 RSI 역시 월봉에서 사용할 때는 단순한 과매수가 매도 시그널이 아니라 거대한 추세 전환의 신호로 작동합니다. 지금의 월봉 차트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2020년 1월 무렵의 패턴과 현재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라는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월봉 MACD가 저점을 다지고 RSI가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랠리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그 뒤 코스피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2021년 7월 3,3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지금의 월봉 구조는 마치 2020년 1월을 재현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고점이 형성된 시점인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약 1년 반 뒤에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계산대로라면 내년 1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고점의 숫자는 4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은 언제나 확률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패턴과 사이클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지금의 월봉은 분명 하나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MACD가 중장기적으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RSI가 상승 초입에서 힘을 받는 모습은 과거 대세 상승 국면의 전형적인 전조였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봉에서 보이는 흐름은 일봉이나 주봉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큰 돈의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코스피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사실은 큰 사이클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1월에도 대부분은 눈앞의 불확실성에만 집중했지만 월봉은 이미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그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내년 1월 코스피는 정말 4천을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월봉이라는 거대한 거울 속에 비친 시장의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펀더멘털과 정책, 한국 정부와 연기금의 힘. 코스피가 4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차트 패턴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은 결국 펀더멘털과 정책에서 나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와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상장을 장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 강화, 세제 개선, 코스피 코스닥 구조 개편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의 증시를 통해 이루고자 하며 이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구호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의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기금의 움직임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그 운용 자산 규모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단 한 번의 비중 조정만으로도 코스피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과거에는 안정성을 이유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왔으나 최근 다시 비중 확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사정연금 역시 점점 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수급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기금 자금은 장기 투자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부여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연기금은 수년에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연기금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단기적인 치수 상승을 넘어서 구조적인 상향 추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전략 산업들이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힘을 실어줍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차전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 급부상한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K-바이오 역시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연결되며 이는 지수 전체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의 의지, 연기금의 자금, 전략 산업의 성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코스피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이라는 시간표에 기술적 분석이 말하는 고점 형성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고점이 4000이라는 숫자로 실현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이 펀더멘털과 정책적 동력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을 단기적 길잡이로 삼되 그 뒤를 받쳐주는 거대한 구조적 힘이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바로 그 거대한 힘, 즉 정부와 연기금의 정책적 결단을 등에 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일시적인 모멘텀을 넘어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동력입니다. 4. 글로벌 시각, 미국 금리 인하와 자금의 대이동. 코스피 4000을 논의할 때 국내 요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전형적인 개방형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달러의 방향이 곧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바꾸고 그 자금이 한국 증시에 얼마나 유입되느냐가 지수 레벨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현재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고용 지표가 안정되면서 2025년 내내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는데 한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역시 중요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의 투자 매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달러가 약세일 때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로 대거 유입되었고 이는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환차익 때문만이 아니라 원화 강세, 국면은 한국 경제 전반의 자신감과 맞물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갈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고 신흥국 중에서도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이 뚜렷한 한국이 수혜를 받습니다. 둘째, 기술주와 성장주의 재평가입니다. 낮은 금리 환경은 미래 성장 가치에 더 큰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도체, 2차전지, AI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다시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합니다. 미국 대선과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 경기의 회복 여부는 여전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우량 시장이라는 평가가 강합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이나 주가 수익 비율 PER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어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먼저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ETF와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SCI 지수나 FTSE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한국 비중 확대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 선호 모드로 전환될 때 한국 증시가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4000이라는 목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의 방향, 미국 금리의 사이클,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라는 세계적 맥락 속에서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약 내년 1월을 고점 형성의 시점으로 본다면 그 무대는 한국만의 힘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합창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언제나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조건이 무엇인지, 그 조건이 내년 초에 맞아떨어질지 살펴본다면 코스피 4천의 길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과 논쟁 낙관론 vs 회의론. 코스피 4천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낙관론이고 다른 한쪽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회의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논쟁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낙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한국의 저평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 전 세계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주요 수혜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는 향후 12개월 내 4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반도체 업황 반등, 2차전지 수출 확대, 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을 근거로 코스피의 상승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의 PER이 여전히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글로벌 평균 대비 저평가 상태임을 보여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진입 요인이 됩니다. 낙관론자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와 연기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내놓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본격적으로 코스피에 유입되면 지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가장 먼저 글로벌 불확실성을 지적합니다. 미국 대선과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 둔화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수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속도가 완만할 경우 글로벌 유동성 유입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회의론자들은 밸류에이션 함정을 경계합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저평가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배당 성향, 지배구조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경영 문화 등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평가되어 있으니 오른다는 논리로는 4천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몇 유명 애널리스트들은 이 두 시각을 절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3,500 전후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4천을 향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표의 문제이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요약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단장의 월봉 기반 분석은 단순한 낙관론이나 회의론과는 다른 차원의 인사이트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펀더멘털과 거시 변수만으로 4천을 이야기하는 반면 조단장은 기술적 패턴과 자금의 사이클을 근거로 시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고점이라는 시간적 가설은 시장 논쟁 속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한 뒤 자신이 어떤 근거를 더 신뢰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낙관론이든 회의론이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디로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며 바로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시각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코스피 4천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자 각자가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6. 에필로그 내년 1월 4천의 문 앞에서 코스피 4천은 더 이상 허상이 아닙니다. 월봉이 보여준 흐름, 정부와 연기금의 의지, 미국 금리 인하와 글로벌 자금의 기환, 그리고 산업의 성장 동력이 함께할 때 그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여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피 4천 현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신기루입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굿바이.